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에세이 작가이자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신 남궁인 교수님입니다. 생사를 오가는 응급실에서 겪은 일들을 쉬운 언어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계신데요. 본인의 슬픔을 달래고자 시작한 게 바로 글쓰기라고 하셨어요. 글쓰는 의사로 알려진 남궁인 작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남궁인 작가는 글쓰는 응급의사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현재 이화여대 부속 목동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임상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의료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통찰을 담은 글로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칼럼과 에세이를 써온 수필가이며 저서로는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차라리 재미라도 없든가, 제법 안온한 날들 등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월급 사실주의 동인에 합류, 소설가로도 데뷔했는데요. 매년 활발한 강연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현재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2025년 7월에는 의학 교양서 몸, 내 안의 우주를 출간했습니다. 2017년에는 KBS 퀴즈 프로그램 1대 100에 출연, 우승한 이력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죠?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그냥 응급실 출퇴근하고 그다음에 책이 나왔으니까 신간을 알리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 이 새 신간 몸 내 안의 우주 정말 인상 깊게 읽었는데 요거는 내일 2부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작가님 에세이 그 만약은 없다를 읽을 때 이런 구조를 읽었었거든요. 응급실은 낮에는 한가하고 밤이 바쁘다. 그리고 시신들이 주로 월요일에 이제 주로 연락이 온다. 뭐 이런 약간 뭐 응급실 생활도 좀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해주셨어요. 응급실은 여름은 좀 어떻습니까? 여름은 일단 딱 이슈가 두 개입니다. 날이 더우니까 더위에 더위 먹거나 혹은 열사병 걸린 사람들, 온열 질환 걸리신 분들, 네. 그리고 더워서 음식 상한 분들, 식중독, 네, 이 두 분이 많고, 근데 네. 전반적으로는 겨울이 좀 더 중환자가 많습니다. 그런가요? 겨울에 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뭐 심장 관련해서 뭐 질환이나 뭐 이렇게 네, 뇌출혈 맞습니다. 같은 게. 네. 그리고 뭐 꾸준히 있는 뭐 사건 사고들은 뭐 그냥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누가 칼부림 난동을 경찰서에서 해가지고요. 그분들 상처를 다 꿰매다가 연장 근무하고 늦게 어제 퇴근했고 오늘 밤에 다시 출근합니다. 저는 이렇게 작가님이랑 말씀 나누다가 가끔 이렇게 되게 흠칫흠칫 막 놀라게 되거든요. 사실 저희 프로그램 섭외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메신저를 나눌 때에도 그때 화재 사고가 났었죠. 네, 그때 부천 아파트 화재 네. 사건이어가지고 제가 출동 대기를 하다가 결국은 출동은 직접 하진 않았고 그 현장에서 오는 환자분들을 17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치료를 했었는데 그때 하필 섭외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가볍게 그 얘기를 좀 드렸었죠. 네. 가볍지 않았어요. 너무 무섭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되게 놀랍고 막 다른 세상 계신 분 같다.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계신 분은 인생책을 어떤 책을 읽으실까 매우 궁금했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초대 손님께 인생책 3권을 먼저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중에 한 권을 제가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3권을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리고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를 골라주셨어요. 저희는 그리스인 조르바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다른 두 책도 작가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코스모스를
코스모스를 설명을 해야 되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아무도 아직까지 안 골랐다는 게 대단히 놀라운 책인데요. 그러게요. 네. 저는 이제 인생책으로 섭외가 왔을 때 네. 정말로 제가 인생에서 재밌게 읽은 책, 네. 또 인생책이겠지만 저는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떤 방식의 내가 글을 써야겠다라고 저에게 어떤 그 낙인 같은 영감을 준 책으로 세 권을 골랐습니다. 네. 그게 인생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코스모스인 건데 네. 이 코스모스는 과학책입니다. 그쵸. 그리고 상당히 오래된 오래된 책이에요. 과학책이죠. 사실상 그 천문학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천문학이 이 코스모스가 나온 지 벌써 약 40여 년이 지났는데 네. 그동안 천문학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했고 사실도 좀 달라졌으며 네. 그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코스모스는 아직도 저번 주에도 국내 과학책 1위입니다. 이게 기묘하게 장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에 뭐 암흑물질 이런 거 안 나올 건데요, 아마. 네, 뭐 현재 과학이란 거는 40년 전에 썼으니까요. 네. 나오질 않지만 1위인 거는 저도 하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길래 코스모스를 상당히 뒤늦게 읽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문학 책인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그쵸.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 우주에 있는 별들이랑 네. 저 암흑 물질이랑 우리가 사는 우주랑은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없으려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데 네. 칼세이건의 어마어마한 필력과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독서량과 레퍼런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로 그 모든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인간의 얘기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 유명한 그 페일 에일 닷이 네. 나오는 거죠. 페일, 창백한 푸른 점. 창백한 푸른 점이 페일 에일 닷 맞나요? 페일, 블루 페일이 아니고 블루 닷. 블루 페일.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맥주고. 네. 네, 블루 페일 닷이죠. 아유, 네. 깜빡 넘어갔네요. 페일 저도 마시고 넘어갔어요. 싶다. 네. 아, IPA 좋습니다. 좋죠. 그렇게 인간의 근원적인 네. 고독이라든지 이런 지금 우리의 생사 같은 문제를 갑자기 화두를 던지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인류에게 불멸로 읽히고 있는 과학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간을 낼 때, 몸 내 안의 우주를 낼 때 아주 영향을 많이 받고자 했던, 정의 영향을 받았다면 좀 부끄럽고 받고자 했던 책이 코스모스였습니다. 애초에 그런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해준 책이기도 하고요. 저 사실은 이제 몸 내 안의 우주를 읽을 때 이 인생책을 코스모스로 골라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읽게 되니까 아, 이 책에 이 신간의 레퍼런스가 코스모스였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학 교양서인데 굉장히 품격 있고 이제 무슨 과학 교양의 영역을 좀 넘어섰잖아요. 문학, 민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쓴 저자의 품격도 느껴지고 에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네, 에세이의 정의는 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렇군요. 네, 결국은 코스모스도 전 에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정통 과학 지식을 다뤘지만 네, 결국은 그 사람이 아는 한도의 이야기를 배치하고 조합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일을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편집을 해서 이 고전에 있는 문장들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본인의 견해까지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견해까지도 끌어오는 게 아, 저렇게 과학 에세이를 쓰는 사람은 저런 방식까지 에세이를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에세이라는 장르에서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가. 근데 나는 나야말로 의학의 이야기지만 당연히 사람의 이야기다. 근데 사실 많은 의학서들이 네, 생각보다 인간의 이야기처럼 안 해요. 네. 이 과학 지식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몸 내 안의 우주를 읽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그리고 이렇게 막 몸 전체를 다루시는 분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다루시는 그런 책만 읽었는데 어쨌든 몸 내 안의 우주를 내일 이야기할 때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소년이 온다는 어떻습니까? 네, 소년이 온다는 우와, 문학이란 이렇게 쩌는 것이구나 라고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학을 한 사람이 네, 어떤 품격을 가지고 문장을 다듬어서 자기의 정신과 육체를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몰두하고 쏟아서
어떤 인간 사이에 일어난 비극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이렇게 정면으로 다뤄서 그 문장을 풀어내면 인간의 영혼을 기꺼이 울릴 수 있는 어떤 지점에 닿을 수 있구나. 는 거를 보여준 게 소년이 온다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굳이 제가 어떤 글을 쓸 때 네. 누군가를 울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정을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그냥 제가 본능적으로 펜을 쥐었을 때, 네. 자판 안에 앉았을 때 느끼는 감각인데, 네. 이 소년이 온다를 보고 페이지마다 그냥 대화를 나누는 페이지인데도 안 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페이지가 다. 모든 페이지를 다 이렇게 이악 물고 어떤 감정에서 문장을 꺼내오는 기분으로 썼구나. 문학이 이런 지점까지 닿을 수 있구나라고 제게 기꺼한 이 문학에 그 인생을 바친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준 작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문득 생각나는데, 작가님 이렇게 그 의학이나 이제 뭐 저술업으로도 유능하시지만 북마케터로 나가셨어도 굉장히 이렇게 일가를 이루셨겠다. 과학교양서도 잘 설명하시고 문학책도 잘 설명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코스모스나 소년이 온다를 가지고도 1시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인 조르바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도 좀 이렇게 마케팅 해주시죠. 그리스인 조르바는 네. 제가 인생책이라는 의미에 1번에 제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게, 그리스인 조르바는 저에게 글을 써야 한다. 너 자유롭게 글을 써라. 라고 제게 소리쳐서 알려준 계기가 된 책이라서 제가 골랐습니다. 작가 남궁인을 만들어준 책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제가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어린 시절에 읽으신 건가요? 뭐 10대 때나. 제가 맨 처음 읽은 건 초등학교 때였는데, 초등학교 때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으셨어요? 심지어 히라빈 조르바. 히라빈 조르바라고 번역이 된.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갖고 있는 책이어서 네. 세로 글씨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기어코 읽긴 했는데, 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자체를 이해를 못했고, 네. 어떤 내용도 남아있지 않는 책이었고, 네.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읽었던 거는 제가 의대생 시절에 본과 3학년 때 네. 병원 실습을 앞두고 네. 제가 당시에 시인이 될 결심을 합니다. 시를 글을 써야겠다. 또, 네. 라고 마음을 먹었고, 네네. 그 중에 제가 평생, 제가 의사가 된 거는 사실 어떤 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수능을 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학의 길에 들어서서 그냥 의대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삶이 이어져 왔던 거지 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진짜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게 글쓰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글을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된다면 하나를 고른다면 시인이었어요. 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기 전까지는 뭔가 운문에 도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셨고, 근데 조르바를 그때 본과 3학년 때 어떻게 접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시인이 되기 위해서 당시에 호주에 여행을 갑니다. 시인 되는데 왜 호주로 여행을 가야 되나요? 제가 그때 중2병이 아직 안 나와서 나와 고립된 모든 그 환경에 고립된 공간에 바다와 자연과 나만 있는 공간에 가서 나는 시와 대화를 하다 오겠다. 호주 동부의 뭐 시드니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광활한 사막에서 퀸즐랜드에 가서. 네, 퀸즐랜드 네. 바다, 그 케언즈 앞바다에 가서. 네. 그래서 제가 레퍼런스가 될 만한 뭔가 저에게 영감을 줄 만한 책을 딱 5권만 들고 갑니다. 그때 네. 당시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원활치 않은 때여서 네. 한 번도 그건 연결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중에 우연히 한 권이 그리스인 조르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글쓰기였지만 전 돌아가면은 이제 병원 실습에 가야 되고 이 병원의 지독한 위계 질서에 들어가야 하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인턴과 레지던트 5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앞으로 6년이 넘는 동안 어떤 벨트 컨베이어에 올라가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약간 저는 뭐 의대생의 생활을 체험해 본 적은 없지만 좀 뭐 훈련소 입소하는 그런 기분인가 보죠, 본과 3학년은? 사실상 훈련소나 다름이 없는 거죠. 네. 거의 뭐 그때 당시는 오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퇴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먹고 자고 살아야 하는데 네. 뭐 단지 그냥 노동 조건뿐만이 아니라 저희 선배들 삶만 보면 보입니다. 그들이 그 벨트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이니까 네. 내 꿈은 여기서 시인이 되거나 뭔가 두각을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이제 그냥 순순히 부모님의 뜻대로 의사가 되는 길밖에 남지 않은 거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받는 저주 비스무리한 건가요, 이건? 글쎄요. 저는 그때는 옛날 같았으면 제가 네. 저주 같은 거였죠 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좀 철이 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길이 뭔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힘들고 거의 청춘을 포기해야 될 수준의 그런 악독한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거기서 틈바구니에서 벗어나고 싶은 젊음이 하는 생각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참 저는 이제 의대는 모르지만 훈련소는 갔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타입이었냐면 훈련소 가기 전에 열심히 먹고 마시자. 뭐 어디 이제 외롭게 가가지고 바다를 대면하고 사막을 대면하고 뭐 이렇게 시를 쓴다든가 글을 생각을 한다든가 혹은 뭐 인생의 좀 고상한 의미 이런 거를 생각할 생각 자체도 안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 좀- 저도 열심히 먹고 마셨습니다. 뭐 그거는 당연히 했고 네.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당시에 냉장고를 찍어놓은 제가 사진이 아직도 있는데 네. 제가 그때 문학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문학회 그 젊음들이 별 네.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 대신 술을 마시면 시와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맥주를 마시는 걸로 하루를 시작을 했었는데 네. 시와 대화는 전혀 되지 않고 그냥 건강이 많이 상했습니다. 당시에 뭐 저는 그걸 대화할 수는 대화가 재능이 있어야 하지 술 마신다고 대화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와는. 어쨌든 사람이 없는 그런 이제 굉장히 고립무원의 공간에서 그런 시공간에서 되게 특별한 시공간에서 책을 5권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조르바는 이후에도 작가님의 인생책으로 남은 거죠. 그런데 그때 케언즈 해변에서 네. 조르바를 들고 가서 하루에 한 5분의 1씩 읽었습니다. 그래서 네. 조르바의 말과 행적을 따라가는데 네. 그 20대 중반의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은 이거는 문학 자체로도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작가가 조르바를 만난 게 어떠한 기적적인 문학계의 운명과도 같은 사연이었던 거죠. 네. 게다가 이 조르바는 이 문학가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의 행적은 그냥 어떤 시골 촌부 같은 그렇죠. 특이한 시골 촌부로 긴 잊혀졌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대문호의 손에서 탄생한 그 문장들이 너무 자유롭고 너에게 무엇이든 현재를 살아라. 네가 좋아하는 거면 지금 다 해라. 세상은 이렇게 넓고 내 몸뚱아리 하나로 너의 젊음과 너의 야망으로 못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제게 끝없이 꾸준히 꾸짖는 글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5일을 걸쳐서 내내 읽었는데 네.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꾸짖습니다. 조르바가. 그래서 저는 물론 그 글을 읽고 돌아와서 시인이 되지도 못했고 그 벨트 컨베이어에 올라가서 선배들과 똑같이 절망적인 노동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조르바가 한켠에 기억에 남아서 너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고 그것들을 끝없이 이루어 나가라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작가가 되게 해준 책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인이 되려고 하시다가 이 책을 읽고 그러면 난 산문 작가가 돼야겠다 이렇게 어떤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꾸준히 시인이 되고 싶어 했고 네. 다만 시인이 되는 거는 재능의 영역이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상하게 잘 써요. 이상하게 시인들. 네. 그 20대 중반에 빡 이렇게 어떤 이런 천재적인 문장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이 되려고 노력했던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서 제가 그런 어떤 응급실에서 어떤 걸 보고 시적인 문장을 열심히 연습을 했었는데 네. 그것들을 녹여내서 제가 작가로 데뷔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이 조르바를 읽고 나서 확실히 난 작가가 되어야겠다 이 생각을 굳히게 해준 그런 책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장강명의 인생책은 이렇게 게스트가 지금 남궁인 작가님처럼 인생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경우에는 결말과 반전도 다 이야기하죠. 그리스인 조르바는 나온 지 오래된 고전이고 뭐 특별한 반전 같은 건 없는 작품인데요. 그래도 나는 결말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1부는 건너뛰고 내일 2부를 먼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소개 드리기 전에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한 설명을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남궁인 작가의 인생책 그리스인 조르바는 20세기 초반의 그리스 크레타 섬을 배경으로 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금욕과 사유를 통해 삶의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하는 젊은 지식인인 화자와 종교, 이념, 타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 조르바가 탄광산업을 함께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화자는 거침없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조르바를 통해 그 누구를 통해서도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삶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요.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를 대표하는 국민 작가입니다. 터키의 지배하에서 기독교인 박해 사건과 독립전쟁을 겪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자신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이 소설의 주인공 알렉시스 조르바의 바탕이 된 요르기스 조르바스를 꼽았는데요. 카잔차키스는 여러 사상가들, 호메로스와 베르그송, 니체와 부처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만난 요르기스 조르바스를 영혼의 스승으로 부르며 가장 존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남궁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우 목소리로 그리스인 조르바 설명을 들었는데요. 배경에 깔린 음악 혹시 어떤 음악인지 아시나요? 그 영화 이게 저 안소니 퀸 나오는 그 영화죠. 네, 그때 영화에서 안소니 퀸이 조르바 연기를 했는데 조르바 역이었는데 춤추는 그쵸. 네. 네, 팔을 벌리고 춤추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때 나온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성우님 설명으로도 들었지만 작가님께서도 책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줄거리를 뭐라고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딱 부러진 줄거리가 있는 작품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대문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네. 1880년대생인데 자기 젊은 시절에 크레타 섬에서 사업을 하려다가 기인에 가까운 네. 실존 인물 두르바스를 만납니다. 네. 그래서 그 만나서 갈탄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말아먹는데 망하죠. 사실 거의 도피식으로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훗날 당시에는 이제 철학에 심취했던 이제 그 카잔차키스가 훗날 30년 후에 대문호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조르바스와 있던 일들을 어떻게 시간 순서대로 각색을 해서 소설의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네. 사실 줄거리는 그냥 갈탄 사업을 했다 말아먹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소설에 대한 핵심은 이 조르바스라는 당시 60세였던 이 삶이 어마어마하게 자유분방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던 이 조르바스의 명언집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저희의 젊음에 대해서 일갈하고 네. 계속 문학사에 길이 남는 명언들을 그 몇 페이지마다 하나씩 던져줍니다. 그게 거의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뭐 심오한 사상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읽기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아저씨 그냥 이렇게 막 만담하는 것 마냥 그냥 듣다 보면 막 웃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작가님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인생책으로 꼽아주셨을 때 약간 뜻밖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작가님이 계신 곳, 응급실, 그리고 조르바라는 캐릭터, 여기는 진짜 둘 사이에는 정말 백만광년이 떨어져 있다. 이 벨트 컨베이어처럼 착착 돌아가야 하는 대학병원 시스템에서 조르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여기는 아마 조르바 같은 사람은 의대에 입학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학을 해도 뭐 이렇게 인턴 첫날 그냥 큰 꾸지람을 받고 쫓겨나든지 뭐 큰 사고를 치든지 뭐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작가님은 혹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한테도 좀 조르바 같은 기질이 있다 이러신가요? 아니면 난 좀 카잔차키스 쪽이다 이러신가요? 누구나 다 조르바를 보면은 자유롭고 싶어 했던 네. 그런 나의 일부를 발견하긴 할 겁니다. 네.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당연히 카잔차키스에 가깝고요. 네. 이 조르바 같은 캐릭터가 병원에 있다면은 저희 응급실에 가장 말 안 듣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아, 환자로. 네, 네, 환자. 의료진이 아니고. 네, 병원 네. 처치 그냥 거부하고 네. 놔, 내 삶은 내가 살 거야 라고 말씀드린 대부분 성별이 남성입니다. 네. 근데 정확히 조르바도 그 악기가 안 된다고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그렇죠. 와요. 그러면 네. 이제 의사가 이제 혀를 끌끌 차겠죠. 저 같은 진짜 할아버지. 근데 이런 환자분들이 있지 병원 내부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만약은 없다랑 지독한 하루에서 이런 할아버지 좀 많이 뵌 것 같아요. 네. 의사 양반, 난 치료됐고, 진통제나 줘. 뭐 이런. 맞습니다. 조르바 이야기를 들은 이제 카잔차키스가 소설 안에서 자기 친구들한테 조르바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면서 아, 조르바는 위대한 인간이다 하고 감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뭐 조르바는 미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작가님은 좀 어떠신가요? 뭐 위대하기도 하고 미치기도 했죠.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거의 네. 뭐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제대로 살 수가 없을 지경에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거의 뭐 보스라고 부르면서 네. 말은 보스지만 거의 벗겨 먹어요. 그냥 탕진해 먹습니다. 조르바가 이제 화자인 카잔차키스가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는 이름이 없죠, 아마? 나로 나오고. 네, 나로 두목으로 나옵니다. 네, 나로 나오고 그 보스를 두목으로 번역을 하는데 뭐 말로만 두목이라고 하지. 거의 네. 그리고 여자를 사실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서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 책이 인생책이라고 친구들에게 많이 추천을 했는데 네. 가장 많이 저에게 들어온 독후감이 네. 조르바 여자 너무 좋아해. 이 책이 왜 좋아? 이렇게 저한테 많이 그런 피드백이 있었는데 네. 그만큼 자유를 뭔가 또 카잔차키스가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카잔차키스가 니체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고 네. 니체가 그때 얘기하던 게 초인 위버맨시 네. 그 초인이었는데 초인은 이 거의 뇌에서 어떤 대뇌가 아닌 그 본능만 가진 그 뇌로 그러니까 아이에 가깝게 행동하는 어떤 네. 초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조르바에 많이 투영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이 많이 오래 지나고 소설로 각색되면서 이렇게까지 자유롭게 살진 못 아마 MSG가 좀 들어간 게 아닐까. 아, 네. 이렇게 살았으면 진짜 미친 사람이겠다 정도의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약간 저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먹물들의 어떤 낭만, 먹물들의 환상 아닐까요? 실제로는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막 초인이라고 추켜 세우고 막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영혼이다, 위대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벨트 컨베이어 같은 삶을 살다가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부럽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는 그게 되게 부러울 수 있는데 카잔차키스도 짧은 기간 만났기 때문에 조르바 하고 저희들도 조르바를 책으로만 만나니까 위대한 영혼, 자유로운 영혼 이러는 건 아닐까요? 딱 그 카잔차키스도 1년만 딱 사업 망하고 네. 이제 네. 손절하고 이제 영영 그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그 엔딩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그리스인 조르바는 그래도 이렇게 오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저도 젊었을 때 20대 중반에 이 책을 보고 이 조르바의 언행을 보면서 너무너무 느끼는 바가 많았던 거예요. 너 자유롭게 너 자신을 살라. 초인처럼 그렇게 너의 그런 그 카잔차키스의 그 유명한 묘비명 있잖아요. 네. 너는 뭐 자유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자유다. 네. 그것처럼 끊임없이 세상은 젊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영감을 받을 것들이 필요하면은 그 사이에서 조르바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젊게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어떤 꾸짖음과 명제를 주는. 근데 저는 이제 조르바를 벌써 이제 거의 10번 가까이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초등학교 때 한 번, 네. 그 호주에서 한 번, 그리고 제가 심지어 이 민음사판 추천사도 제가 썼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 네. 열린 책들로 읽었거든요. 네, 아. 민음사파 추천사. 제가 이게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제 인생책이 아. 추천사를 쓰다니. 네. 근데 이때 제가 삶에서 멀어져 있다고 느낄 때마다 조르바를 찾았다. 그 사이에 이 책을 10권쯤 사서 남의 책장에 하나씩 꽂았다. 네. 이 새벽 불면의 대작과 한 점 같은 내 생을 떠올리니 마음이 터질 것 같다. 아, 근데 이건 약간 젊었을 때 느꼈던 감성 같고요. 네. 점차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조금씩 다르게 읽히는 거 있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먹물의 시선처럼 읽혀요. 이야, 정말 미화를 많이 했네. 먹물의 로망처럼. 그러니까 이게 점차 이 카잔차키스, 그러니까 두목에 이입이 되다가 네. 야, 저렇게 벗겨 먹었는데도 대인배다 정도의 이입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먹물의 로망이구나 정도까지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하. 읽는 시기마다 네. 달라지게 감상을 다르게 주는 것도 어떤 고전의 필수 덕목 같은데 아, 그렇죠. 특히 이 조르바는 젊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사랑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을까 말까 하고 망설이면서 이 책장에 11번째로 꽂히게 되는 그런 청취자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리스인 조르바 읽을 때 들으면 좋은 음악 한 곡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케이맨 아일랜드를 케이맨 군도죠. 케이맨 군도, 네, 케이맨 제도. 군도 네. 제도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그냥 별건 아니고 네. 제가 호주 시절에 그때 아. 스트리밍 없던 시절에 네. MP3로 다운받아서 가서 이걸 부금으로 틀어놓고 아, 읽었던 그 노래입니다. 작가님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호주에서 읽으실 때 들었던 음악이군요. 네. 그리스하고는 멀지만 케이맨 제도, 케이맨 아일랜드,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남궁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그 수많은 명언 중에 작가님 혹시 좋아하는 문장 좀 있으신가요? 이 조르바의 문장들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회자가 되어서 네. 저는 여기서 조르바의 행동들이 행동 중에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들이 있어요. 네. 제가 당시에 세계 일주들을 많이 했다가 네. 막 멀리 가는 여행들을 내내 떠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잡고 글을 쓰겠다고 이제 호주에 가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네. 당시 여기 그 책에 있는 조르바가 이런 일화를 얘기합니다. 이게 약간 좀 이 책에서는 안 유명한 일할 수 있어요. 네. 러시아인을 만난 일화입니다. 그래서- 몰라냥가 뭐 그 여인 네, 그게 그 아니고 여인 말고 네. 그냥 어디 지방에 가서 러시아인을 만났다. 네. 근데 그 러시아인과 말이 단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둘이 말이 통하지 않아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 그래서 술 한 잔 딱 마시고 네. 내가 먼저 춤을 춰서 이 춤으로 몸으로 내 인생의 이야기를 했다. 네. 그러자 이제 그 러시아인이 알겠다고 이렇게 끄덕거린 다음에 자기도 한 잔 들이키고 자기도 어디서 뭐 한 얘기를 했는데 밤새 서로 말이 한마디도 통하지 않고 서로 춤을 췄는데 인생의 희노애락을 전부 다 스토리 있게 나누고 어디서 피난 가서 어디서 도망치고 이런 얘기들을 다 나누고 떠났다. 네. 그 춤만으로 우리의 그 밤은 충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을 하면서 아, 작가님 하셨나요? 제가 시베리아 네. 횡단 열차에 탔는데 네. 제 앞자리에 러시아인 벌목군이 탔었어요. 근데 아. 그분 러시아어만 하시죠, 당연히. 네, 네. 근데 제가 뭐 영어, 중국어 뭐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들을 해봐도 영어를 정말 한마디도 못하세요. 네. 그래서 말이 정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실제로 보드카를 마시면서 춤을 추는 못하니까 그 조르바 네. 읽은 다음이신 거죠? 아니요. 그 읽기 전- 전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말이 한마디도 안 통하니까 네. 번역기도 없고 네. 인터넷 없으니까 아직 팝하고 등장하기 전 시절. 네, 제가 무언가 막 이렇게 막 손짓을 어떻게 했는데 네. 그분이 그렇구나 이렇게 네. 그분이 이제 벌목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펜싱을 막 하시더니 뭐 막 얘기를 했는데 그분 차가 현대였어요. 네. 그래서 현대 알아듣겠더라고요. 아, 현대차. 그다음에 술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아주 즐겁게 밤새 그분과 술 마셨어요. 네. 그런데 물론 저는 조르바처럼 그분의 인생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춤을 춰서 알아들었다고 하니까 야 진짜
몸으로 저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구나. 역시 상남자, 역시 진짜 멋있다. 이런 제 경험에 따른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제가 그때 죽음이란 거를 전혀 보기 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되게 마지막에 유명한 조르바의 행동이 있어요. 네.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네. 나는 이렇게 누워서 그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그렇죠. 조르바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네. 누워있을 거 아닙니까? 누워있다가 죽음이 다가오려고 하자 일어나서 창틀에 네. 손톱을 받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단단히 선 자세로 아직도 못 해본 것이 많이 남았소. 나 같은 인간은 1000년을 살아야 하는데 네. 하면서 마지막 선체로 죽죠. 네. 이것들이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와, 저렇게 선체로 죽을 수 있구나. 마지막까지 어떤 정념을 간직하다가 1000년을 살아야 한다고 일갈하고 죽는 인생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의사가 돼서 돌아가신 것들 많이 보니까 네. 진짜 MSG가 많이 들어있구나. 와, 저 춤추는 것도 다 좀 MSG였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지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처럼 그 조르바의 네.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어떤 춤으로 자기 몸으로 무엇이든 보여주는 그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두 장면 다 기억나고, 그 조르바의 마지막 장면은 저한테도 굉장히 명장면으로 남아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말이 안 통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냥 의사소통을 시도하지 않는데, 거기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몸으로 뭐 얼마나 상대방이 알아들었을진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를 하고, 또 죽음을 그렇게 선체로 맞이하면서 이거는 약간 나르시시즘의 이 틀을 넘어선 거잖아요. 약간 거의 뭐 저 우주로, 네. 몸 내 안에 우주로 가는 삶을 긍정하다 못해 네, 거의 뭐. 나 같은 사람은 10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탁 죽는. 네, 네. 마지막까지 진짜 쩔게 죽는다. 마지막에 아마 뭐 이렇게 유언 중에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사제가 오면은 뭐 쫓아내라. 네, 네. 썩 꺼져버리라고 하슈.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굉장히 제가 속으로 두려워하던 것, 피하고 싶어 하던 거를 정말 호방하게, 호쾌하게 조르바는 이렇게 해결을 하는구나 싶어서 인상적이었고, 근데 저는 사실은 MSG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오히려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작가님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끔 말이 안 통하는 순간에도 뭔가 마음이 어떻게 전해지는 때가 있구나. 뭐 눈빛이든 몸짓이든, 뭐 환자분이 뭐 술 먹고 춤을 추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말이 안 통하지만 마음은 왔다가 전해졌다, 이런 경험도 좀 이렇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멋있게 돌아가시는 분들, 요즘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어지간하면 다 살려내니까 또 이제 뛰어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많으셔가지고, 정말 작가님 책을 읽다 보면 이 상황에서도 살려내는구나, 사람이 온몸에 피가 2번이 빠져나갔는데도 살려내는구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연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분들, 뭐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그런 장면들을 당연히 많이 봤습니다. 뭐 전 현장에 있다 보니까 느끼는 바도 많았고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MSG처럼 MSG를 쳤다 하면서 우리끼리 웃고 이야기하지만, 네. 우리가 이 문장들에 공감하는 거는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것과 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막 피 흘리고 있을 때도 손가락 하나 움직여서 뭔가 의사를 전달한다든지, 마지막까지 뭐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든지, 네. 눈빛만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제 의사 전달해놓고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으니까 이거에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는 순간까지도 무엇인가를 하다 오시거나, 혹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말들 남기시는 분들을 사실 많이 봤습니다. 뭐 서서 돌아가신 거는 약간의 비약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자기가 평생 이 일을, 자기가 젊었을 때 이 일을 겪었는데 이걸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죽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곧 나는 죽을 것 같고, 저에게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나는 네. 곧 죽냐고. 곧 돌아가실 겁니다. 이랬더니 난 곧 죽을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그거를 의식이 남아서 기억하고 있으니 이 삶은 나의 승리다. 이제 나는 그럼 죽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 안 남기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어떤 정념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의연한 분들을 보면서 또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의지란 어디까지인가. 조르바가 그 의지를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줬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아, 난 이겼다 하고. 네. 승리했다. 네. 내 삶은 성공했다. 라고 말씀하신 분 계세요. 작가님 다독가, 문학 애호가로 정평이 나 있으시잖아요. 근데 조르바 대사 중에 이것도 명대사죠.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당신 책을 몽땅 쌓아놓고 불이나 확 쌓아질러 버리쇼. 그러고 나면 누가 압니까? 당신은 바보가 아니고 당신은 착한 사람이니까 뭔가 썩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유명한 대사인데 이 화자가 이 소설 속에서 이런 조르바의 대사를 듣고 조르바 말이 옳고 말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이 이 조르바처럼 누군가 작가님한테 책 같은 거 다 불사질러 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정확히 호주에서 이걸 읽고 네. 올소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책을 끌고 와서 네. 이 멀리 지금 타국까지 혼자 와가지고 네. 이 책 쌓아놓고 나 뭐 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 호주에 지금 넓은 자연이랑 이 바다가 있고 정말 장엄하게 지는 해랑 이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여기 안에 박혀서 글자나 읽고 있는, 그 다음에 시인이 된답시고 못 쓰는 시를 끌어안고 있는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올소 맞다, 이거 다 버려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당시에 빌린 책들이라 대출해온 책들이라 버리진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 이 부분을 읽고 올소한 다음에 그날 밤에 사막에서 불을 태웠다고 하면 그것도 좀 부끄럽습니다. 불을 태워도 부끄럽고 안 태워도 부끄럽네요. 그런데 지금은 네. 멋있는 말 하는군. 하지만 어떻게 이걸 태워? 네. 책이라는 건 이제 그 세상은 활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멋있는 대사로군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세기 독자한테 이 조르바의 여성관이 좀 당혹스럽잖아요. 어떻게 좋아하세요? 사실 처음 읽을 때도 조르바가 좀 선을 넘는 부분이 있군. 네, 너무 많이 넘죠. 너무 대단히 근데 사실 조르바도 자기 옛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네. 180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꽤 넘는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 교양 독자들이 그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읽으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제가 약간 좀 이전의 문학 독자여서 그런지 네. 그때 써진 문학은 그때 기준으로 판단해야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독자들이 배울 게 있다 네. 정도로 이 글들을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르바는 그 1800년대 사람치고는 나름대로의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네. 그래서 그것들을 카잔차키스가 뭐 소설이니까요. 네. 일부러 그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블리나가 사실 그 몸을 팔다가 거의 그 퇴역해서 그 그쵸. 여관을 하면서 자기의 옛날을 그 상상하는 어떤 네. 마을 사람들이 혐오하는 여성으로 나오는데 그 혐오하는 여성을 그 옛날이 생각나게 일부러 그 과거도 뭐 전혀 묻지 않고 그 화려했던 순간들을 재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네. 혼자서 마지막까지 어떤 그 마을에서 죽이려는 그 과부를 그 둘이 물리적으로 지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여성 인권과 맞서 싸우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전히 뭐 페미니즘적으로는 막 아주 불편한 문장들 많이 얘기하지만 네.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는 진보된 사람으로 그려지지 않았나 정도로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은 자유로운 삶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작가님 인생에서 자유는 어느 정도나 중요한 목표인가요? 사실 이제 뭐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 꼭 되게 뭐 어떤 세속적인 인간이 아니라서 좀 뭐 그거보다는 좀 고상한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도
뭐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막 어떤 시스템에 굉장히 헌신하면서 거기에 이제 일부가 되고 거기에 부품이 되는 걸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는 저는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군인이라든가 뭐 작가님 앞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의사라든가 이런 분도 자기 본분을 딱 지킬 때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뭘 어떤 다른 종류의 이상 아니면 뭐 문학적 야심이든 뭐 여러 가지를 추구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유는 작가님이 추구하는 거에서 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저희가 뭐 여기서 해방되고 저기서 해방되고 그건 알겠는데 다 해방되고 나면 뭐가 남는 거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네. 대답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전 어쨌든 자유가 그냥 인생에서 거의 100%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제가 만약은 없다에 쓴 문장인데 제가 네. 제 문장을 인용해서 좀 부끄럽지만 누군가에게 자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 누군가에게 자유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하는 것이다. 정도의 그 제가 문장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보통은 이제 그 억압된 삶이란 거는 이제 안 하고 싶은 걸 계속 해야만 하는 그렇죠. 거기서 자유와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자유를 좀 막연히 생각해 온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걸 막 하는 거다. 내가 그래서 내가 글 쓰고 싶으니까 다 일 때려치고 글 써야지. 왜냐면 난 자유니까. 라고 생각을 막연히 해왔다면 네. 지금 저는 의사로서의 부품이 되어서 이 칼부림 난동의 피해자들을 살려내고 네. 교통사고 환자들을 살려내고 재난 현장에 출동하고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글을 쓰는 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 매여 있고 저는 심지어 이 곤욕센터에서만 이제 10년 차로 가장 힘든 의사 중에서 가장 힘들다고 일컬어진 직장인데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가로도 병행해서 일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강연자 또 가끔 방송에 출연하는 네. 일들도 하고 있는데 명예시장이기도 하시고요. 명예시장으로도 제가 하고 있는데 모조리 다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일들을 하지만 나름대로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 자유롭지 않은 삶처럼 몹시 보입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의 제가 하고 싶던 일들을 다 특히 뭐 조르바를 읽고서 이제 꿈꿔왔던 일들을 다 하고 있어서 네. 나름대로의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르바 이야기를 하다가 작가님의 자유에 대한 생각까지 잘 들었습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노래 한 곡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 호주에서 듣던 이번에도 네. 호주에서 듣던 노래군요. 두 번째 네. 노래 데미안 라이스. 라이스의 네. 나인 크라임스라는 나인 크라임스. 노래입니다. 이것도 그 사막에서 켄즈 네네. 아일랜드 근처에서 들으신 건가요? 네, 거기서 네, 아주 분위기가 쭉 깔리는 약간 네. 독서 음악 같은 것이라서 네. 두 곡 다 좋아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글 쓰는 의사 남궁인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데미안 라이스의 나인 크라임스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